안녕하세요. 간호사가 전하는 건강 시크릿 박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아세요? 우리 몸속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매일 생성되고 매일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할 수가 있는 건데, 오늘은 이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랑 좀 친해지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에 대해서 어떤 구조라든지 세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우리가 좀 기분 좋은 상태로 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포의 구조를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가운데 세포핵이에요. 그리고 세포를 싸고 있는 세포막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번데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 하나에 기본적으로 약 수십 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수만 개까지의 이 미토콘드리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이 들어있는 이 세포들은 또 기능이 다르겠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포핵입니다. 세포핵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모든 세포 활동의 사용 설명서인 DNA를 보관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핵이 세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매뉴얼 보관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세포는 스스로 자가 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새 부품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이 창고에서 설명서를 꺼내가지고 복사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거나 밖에 있는 독소가 많이 들어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핵 안에 있는 DNA가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손상을 통해서 노화와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핵 건강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먹은 영양소나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열 생산을 통해서 체온 유지에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세포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명이 다하면 스스로 죽고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기능이 다해가는 이 세포에게 스스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해서 세포 자살을 명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기본적으로. 왜 에너지를 변환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가속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포 안에 존재를 하는데, 어떤 세포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존재하는데, 어떤 세포 안에는 수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세포들은 어떤 세포들이냐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장기에 존재하는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심장입니다. 심장 근육세포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심장은요 24시간 멈추지 않잖아요. 매일 뛰잖아요. 10만 번 이상의 펌핑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장 근육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뇌신경세포입니다. 이 뇌신경세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기억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 하루 종일 앉아서 뭐 선생님이 하는 수업만 듣고 공부만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 하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신경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세포입니다. 간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해독과 대사,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과정 중에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세포에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번째, 골격근 세포입니다. 운동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세포잖아요. 즉, 그런데 이 골격근 세포는요,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꾸준히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세포막입니다. 네. 세포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인데,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소가 들어오고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들이 소통을 할 때 이 세포막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외부로 들어오는 독소나 이런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곳이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세포막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포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세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상피세포, 그다음에 운반 역할을 하는 혈액세포, 해독하는 간세포, 저장하는 지방세포, 그리고 이런 모든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주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통해서 신경세포도 만들 수 있고 근육세포도 이 모든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학계에서 이 줄기세포 연구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연구 성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포들의 위치와 역할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신경세포는 주로 뇌, 그리고 척수, 그다음에 이런 말초 신경에 분포를 합니다. 감정과 기억, 신호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근육세포는 이제 골격근이나 심장을 움직이는 심장 근육, 그다음에 장도 움직여야 되니까 장, 이런 혈관의 평활근, 움직임 심장 박동을 담당하는 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피세포는 피부 표피역, 그다음에 장의 점막, 호흡기, 그다음에 혈관의 내벽에 존재를 하고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세포는 혈액 속에 있겠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형태로 있습니다. 산소 운반을 하고 면역을 담당하고 지혈을 담당합니다. 간세포는 간 조직에 있어요. 해독과 대사, 저장을 담당합니다. 지방세포는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들,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내장 지방, 그리고 갈색 지방에 지방세포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포는요, 일단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줄기세포는 골수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피부 기저층, 그다음에 장, 흉털, 간에도 조금 존재를 하고 지방과 뇌 일부에 조금 줄기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이 줄기세포는 기본적으로 재생과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포는요, 우리 몸속에 약 평균적으로 37조 개가 분포를 한다고 해요. 매일 수십억 개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걸 주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세포에도 주기가 있습니다. 각 장기마다 주기가 조금씩 달라요. 먼저 피부는 28일, 장은 약 3에서 5일, 주기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혈액은 120일입니다. 간은 약 1년 정도고요. 뇌신경은 사실 물론 일부 해마에서 일부가 교체되긴 하지만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생성되면 평생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세포 주기가 각 장기마다 좀 다른 이유는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살림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행주나 수세미 같은 경우는 자주 쓰잖아요. 그럼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자주 쓰고 손상이 빠르게 되는 부위들은 좀 빠른 교체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빠른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간 같은 경우, 이렇게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세포의 주기와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세포 같은 경우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포 주기를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포 주기가 짧아지게 되면 노화가 빨리 와요. 그리고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길어지면 암세포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고 어떤 죽는 과정이 우리가 정해진 대로 빠르게 움직여줄 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세포 주기를 잘 맞춰주는 게 젊음과 건강의 비밀이라는 거죠.
세포 주기를 우리가 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세포를 잘 보호를 해야겠죠? 세포를 보호하고 두 번째는 세포한테 좋은 영양을 공급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포 내부가 더러워지면 청소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세포가 새롭게 잘 교차가 될 수 있도록 세포 재생을 촉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세포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리듬을, 즉 생체 시계를 잘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세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먼저, 세포를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와 독소인데, 이 두 개념은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활성산소는 보통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고, 독소는 보통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활성산소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요. 우리가 호흡할 때 생겨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때 산소가 들어와서 에너지를 쓰고 나서 남는 찌꺼기, 그리고 우리가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로 쓰고 나서 남는 이러한 찌꺼기들,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자외선, 흡연 때문에 잘 발생을 하는데, 활성산소는 일부는 우리 몸에서 생존을 위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든지 과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DNA를 공격하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항산화제들을 좀 우리가 잘 챙겨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고 글루타치온, 그리고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잘 차단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독소 차단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했죠. 음식물을 통한 첨가물이라든지 알코올, 그다음에 약물, 그다음 미세먼지 이런 환경 독소들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건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이고 이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가 간이나 신장에서 해독 기능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과 신장이 뭔가 독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부하가 걸려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간의 해독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장도 한 번씩 해독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러한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어떤 물질들이 밀크시슬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이섬유,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수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면서 세포를 공격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포에게 좋은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될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단백질이에요. 세포를 이루고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세포막이 유연해야 우리가 좋은 영양소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고 나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효소와 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부스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수분입니다. 영양이 잘 전달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분을 잘 섭취를 하고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를 잘 채워주고 세포가 싫어하는 이런 행동들을 잘 하지 않고 혹시나 세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들을 잘 막아줄 수 있는 적절한 성분들을 채워주게 되면 세포가 건강하겠죠. 세 번째, 세포 청소입니다. 우리가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포 자체가 손상을 올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와 단백질을 제거하는 걸 세포 청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포가 언제 청소가 되냐면요. 공복할 때 청소가 일어나요. 적절한 공복 시간을 가져주는 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간헐적 단식하면 다이어트 할 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세포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인 단식은 세포 건강을 위해서 좋은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오토파지가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세포 청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수면입니다. 질 좋은 수면. 자는 동안에 세포 청소가 일어나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또 하나, 항산화 영양소를 통해서 이 청소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양제, 항산화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네 번째는 세포 재생입니다. 세포가 어떤 수명을 다하고 소멸이 되면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잘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새세포 교체를 일어나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깊은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필수라는 거. 마지막으로 세포 리듬 유지인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생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구 환경에 맞는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가 뜨면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고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우리 몸은요, 회복과 재생 모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포가 회복과 재생 모드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낮과 밤이 바뀐 분들은 사실 건강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괜찮겠지가 아니거든요. 간호사 생활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방 근무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간호사들의 평균 수명이 마이너스 7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직업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뭐 TMI지만 혹시나 병원 생활을 하실 때 간호사들이 좀 인상을 많이 찌그리고 있다거나 좀 불친절하다거나 하는 표현들을 제법 많이 하세요. 근데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네. 사실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TMI입니다. 제가 또 간호사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잠깐 하게 되네요. 오늘의 이제 건강 미션입니다.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풀어드렸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세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몇 가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양치는 꼭 하셔야 돼요. 입안에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치를 하고 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세포의 청소를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깊은 호흡입니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깨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항상 좋은 항산화, 해독이 좋은 자연 식품으로, 즉 자연 채소로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메가3나 비타민, 항산화 보조제들, 즉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보호에 필수적인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걸 생활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세포가 재생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분 일찍 잠자기를 한번 해보세요. 수면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세포가 매일 새롭게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고, 수명을 다한 세포들은 잘 교체가 됨으로써 우리가 좀 더 활력 있는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포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밀 레시피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이거든요. 이 소금물에 대한 아주 많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좀 미심쩍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